기본형 외사위 볼게요. 폭주 부족 다음으로는 외사위 안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발병하는 거고요. 원거리하고 근거리에서 외사위량이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거리나 원거리 모두에서 자극 증상이 발생되고요. 눈 주위가 당겨지는 느낌, 두통, 흐림, 복심, 이해력 저하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그 외사위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A10AB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처방할 때는 그 이제 A10AB가 충분히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수를 살짝 올려주는 방법이 조금 이제 탁월한 방법이고요. 원거리, 근거리에서 모두 비슷하게 외사위량이 크다. 원거리, 근거리에서 양성 융합 버저스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수직 편의도가 있다. 수직 편의도가 있을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수직 방향에 이제 프리즘 넣어주는 것이 이제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방에서 일반적으로 근시고 경사 A10AB가 충분하면 근시 과교정 해준다. 근시 과교정 한 단계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하다. 이제 2단계, 3단계, 050, 075디옵터까지 교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안정피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안정피로가 유발되는 거랑 이 양한시 이상 외사위안이 크기 때문에 안정피로가 유발되는 거랑 그걸 비교해서 따져보고서 비교 우위를 정해야 돼요. 아셨죠? 원시나 약시 같은 경우는 도수 완교정해주고 시훈련 시도해주는 것이 좀 낫다. 아니면은 원시를 조금 저교정해놓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제 도수 완교정하고 시훈련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외사위안 같은 경우는 시훈련해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편의량이 25프리즘 이상으로 높다 그러면은 베이스 인프리즘 처방해야 돼요. 너무 이제 프리즘 양이 크다 그러면은 시훈련을 통해서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 편의가 이제 동반된다 그러면은 항상 수직 프리즘 처방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맞다. 사례 볼게요. 기본 외사위는 폭주 부족으로 많이 발병되는데, 자, 사례 보면은 성인 남성이고 피곤하거나 이제 밤에 좀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고요. 자극 증상이 있다.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건드려줘야지, 자극 증상이 사유량이 크거나 이래도 자극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사위 같은 경우는. 왜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는 환경 자체가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외사위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의 폭주 자극이 많이 되는 환경에서 살아요. 폭주 조절 자극이 많이 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그냥 정상적으로 시활동 잘하고 시생활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도수 과교정이나 이제 훈련 통해서 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자극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비둬도 상관이 없다. 자, 이 사례에서는 가림 검사했을 때 외사위가 확인됐고요. 조절 근점 보면은 폭주 근점 보면 폭주 근점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쵸? 그리고 조절력 정상이고 용이성도 정상이고요. 경사 A10법이 잘 나와요. 그래서 외사위 양이 보면은 원근 둘 다에서 좀 크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10AB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이 몇 디옵터예요? 오른쪽이 200 디옵터 그리고 왼쪽이 1.5 디옵터.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도수를 올려주는 거. 오른쪽은 마이너스 2.25 그리고 왼쪽은 1.75 정도 디옵터로 올려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외사위안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굴절 검사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근시는 약간 저교정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시는 약간 과교정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원시 과교정 같은 경우는 근시 저교정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막 이제 중심 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전초선, 후초선 둘 다 이제 상측 초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처방이 사실
일반적인 처방인데 양한시 이상을 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외사이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과교정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처방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외사이안 처치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근시에서 마이너스 렌즈 처방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원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 외국 문헌에 보면은 1.5디옵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디옵터보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부분 처방하고 훈련 실시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그 원시 1.5디옵터 이하 같은 경우는 훈련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도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착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입도 렌즈 자체가 이 외편의를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또 유발되기 때문에 시훈련하는 동안 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가입도 렌즈는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즘 처방 같은 경우는 수직 프리즘 처방, 수평 프리즘 처방 하는데 이 맨 밑에 있는 시기능 훈련이 좀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사이 같은 경우는 시기능 훈련이 굉장히 좀 잘 받습니다.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렌즈 도수 처방하는 것도 뭐 A10/AB가 많이 딸리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좀 잘 맞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기본 외편의에 대해서 정밀 감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기본형 우리 처음에 이제 배웠듯이 이제 폭주 부족형,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외편의가 굉장히 심한지, 오히려 원거리에서 계산 과다가 심한 외편의가 심한지, 이런 것들 좀 이제 분류해서 내가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도 아니고 원거리, 근거리 모두에서 외편의가 좀 있다 그러면 그냥 기본 외사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폭주 마비에 대해서 이런 또 병적인 것이 또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안질환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병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 병적인 것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도수나 이제 시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뭐 기타 내가 이제 렌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이런 병적인 부분하고 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과거에 사시 수술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시 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시 사위 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외사위가 있고 외사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사시수술을 내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시수술 보통 뭐 20프리즘 이상,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 20프리즘, 25프리즘 이상 눈이 많이 돌아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외관상 이제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자각 증상이 발현되는 외사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눈이 확 돌아가서 이제 외관상 보기 싫어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사시 그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25프리즘을 내가 치료를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은 정확하게 0에 오지 않아요. 0에 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1, 2프리즘, 뭐 3, 4프리즘 정도 이렇게 또 편의가 남게 돼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로 렌즈 디옵터만큼, 렌즈 디옵터 우리 단위가 몇이에요? 0.25 프리즘, 0.25 디옵터 그 단위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밀한 단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0에 오게끔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시 수술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내가 정의 상태로 만들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또 남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양이 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아예 이제 융합을 포기한 눈이었다가 어느 정도 이 편이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가 막 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각 증상이 다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 수술하고 나서 눈이 더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러니까 편이량 자체는 많이 줄어가지고 보기에는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딱 0에 오게 수술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0에 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시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자각 증상이 발현되는 사위가 또 올 수가 있다. 사위가 오는 것은 사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처치는 렌즈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고. 외사위를 위해서 이 시기는 훈련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실습 때 이제 만나서 또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집에서도 홈 트레이닝도 가능하고요. 뭐 안경원에서 이제 검사자와 피감자가 만나서 협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 이제 그 폭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표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주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외사위 같은 경우는 훈련 효과가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섬 융합 버전스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피검자와 검사자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음성 융합 버전스량 그리고 용이성 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 주고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간거리에서도 융합 버전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폭주 요구가 됐을 때 계산 요구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원거리에서 이제 양성 융합 버전스 정상화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은 획보기 능력 등등. 그래서 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각 증상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부분의 그 퀄리티도 좋아져요. 이게 내가 눈을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편안하게 이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은 사실 스탠다드화 돼 있는 것들이 없는데, 뭐 검사 시표 그리고 컨텐츠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 기본 방향은 이 사람 폭주를 잘 해주게끔 자극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목표 자체는 피검자의 불편한 증상을 제거시킬 정도의 단계로 이제 폭주가 잘 되게끔 데이터를 정상 수치에 올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시되는 거고요. 수술은 이제 거의 사실 눈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서 외관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수술 들어가진 않는데, 편의도가 지금 뭐 30프리즘 이상, 뭐 25프리즘 이상 이렇게 되면은 수술 좀 고려해야 되고요. 워낙 이제 이 편의도를 줄이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사실 외사시 수술하는 케이스는 거의 이제 선천적으로 편의도가 굉장히 큰 편의도가 너무 커서 이제 훈련이나 렌즈로 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울 때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편의도를 확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시훈련이나 렌즈 교정으로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편의도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1번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시기능 훈련, 그리고 렌즈의 부가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내사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이 데이터 가지고서 사례도 보고요. 그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시냐 수고 많으셨고, 또 내가 이제 노트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맵을 그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